서울에는 600년 된 시장, 70년 넘게 운영 중인 서점과 카페, 54년 된 상가, 그리고 47년 된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햄버거집으로 떠날 건데, 이 스마트폰을 이곳에 가두고 떠날 겁니다. 10시간 동안 말이죠. 일단 여기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앞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오래된 햄버거집을 찾아가 볼 건데, 지도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젯밤에 이렇게 직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효창공원 3번 출구에서 쭉 직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너무 많아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없으니 확실히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쪽 방면으로 가볼게요. 근데 ATM 기기도 찾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갖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시장에 있는 매장이다 보니 카드 결제가 안 될 것 같아 걱정이었죠. 저 편의점 가면 ATM 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기로 가보자. ATM 기기를 무사히 찾았습니다. ATM 기기를 찾았는데 카드가 현금을 인출할 수 없는 카드라고 하네요. 그래도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 일단 그냥 가보기로 했습니다. 알맞게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하통일 쪽으로 와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이 골목으로 빠지면 되는데, 여기 천하통일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쭉 가서 팻트를 찾으면 돼요. 이제 여기 PAT 매장을 찾았고, 이제 용문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그린 지도에 여기 맞다고 돼 있는데 반찬집으로 바뀌었네요. 잘못 온 건가? 순간 저는 제가 찾아온 곳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만나분식 찾았습니다. 사장님,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안 돼? 안 돼요? 네? 햄버거 안 돼요? 내가 이제 막 금방 와가지고 하는 예. 우선 외관 모습은 시장에 있는 분식점 같았고, 내부는 어렸을 적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이제? 난 47년, 47년이요? 난 87이야. 지금 연세가 87이시라고요? 젊지. 믿기지 않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셨는데 뭔 장사? 가방 장사하셨거든요. 근데 저기 가셨어? 예, 몇 살에? 86. 여기서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는 86이 아니라 88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진짜 나이에 비해서 진짜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간단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햄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뭐가도 안 나오고. 솔직하게 맛은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빵이 되게 바삭했고, 안에 내용물은 패티, 사과, 땅콩을 직접 갈아 만든 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햄버거 가격은 4,000원으로 매우 저렴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가를 찾아 출발했는데요. 우선 용산역까지 가야 되었습니다. 다행히 종이지도를 보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종로 3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12번 출구로 나왔는데 세운상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종이지도를 봤을 땐 쉬워 보였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방향을 모르니까 길 찾기가 꽤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여기 세운상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면 돼. 조금만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묻게 되네요. 두 번째 방문지인 세운상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세운상가의 세운의 뜻은 세계의 기운이 모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슬럼화가 되었고, 한때는 최악의 건축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건물의 구조 때문입니다. 세운상가는 특이하게 건물을 공중으로 띄워놓은 구조인데요. 그래서 건물 아래는 항상 어두웠고 사람들이 발길은 끊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2층과 3층의 보행로로 올라가게 됐고, 결국 1층 상권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이곳은 점점 슬럼가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악의 건축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운상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가이지만 서울의 경관을 망친 건축물이라고 불리고도 있죠. 그리고 이곳은 70년대, 80년대에는 전기, 전자제품이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전자제품 판매점과 다양한 음향기기 판매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백화점에 가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바깥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폐건물이 이렇게 있네요. 간판도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여기 호랑이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엄청 클래식한데? 커피 한 잔 해야겠는데? 그리고 이곳은 한때 성인 콘텐츠의 메카로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비디오 플레이어가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비디오 테이프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인 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디오 가게들이 포르노 필름과 성인용품을 은밀하게 거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운상가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콘텐츠 거래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제일 오래된 카페를 찾아갈 건데, 지하철을 타고 해화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화역에 도착을 했고 카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앞이라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찾았다. 여기 있네요. 항림다방. 이곳은 1956년도에 오픈을 했고 올해로 70년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1970년대의 고풍스러운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고 가구와 조명, 메뉴판까지 그 느낌을 더해주고 있었죠. 그 비엔나 커피? 예, 그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림치즈 케이크 하나. 블루베리랑 오렌지만 가져오니까 블루베리요. 그리고 여기는 이 비엔나 커피랑 크림치즈 케이크가 메인 메뉴라고 합니다. 확실히 핫플이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르신들도 좀 계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매우 탑니다. 지금 너무 진짜 말이 안 돼. 나는 진짜 딱 배우라는 거 알아. 근데 수업을 지원을 한다고 가면은 커피는 그냥 라떼에 크림 올라가. 네 번째로 찾아갈 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입니다. 하지만 가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골목 깊숙한 곳에 있어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먼저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꽤나 아름답고 느낌이 있었습니다. 초록불. 이야. 이 710번을 타고 가면 됩니다. 저기 타야 될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알맞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고 확실히 서울의 랜드마크 근처여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길도 수월하게 잘 찾았고 잘 도착했지만 예. 아쉽게도 사장님께서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 모습은 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커피와 굿즈를 구매했는데요. 그나마 굿즈에 이렇게 예전 모습이 있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요. 마지막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무려 612년이 된 시장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가는 길에는 마을버스도 타보고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정말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숭례문 앞에 무사히 내렸고 여기서 이제 남대문 시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보도로 향했는데 각종 박스와 짐들이 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곳의 냄새는 매우 퀴퀴했고 비상벨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저녁이 되면 노숙자들이 박스를 펴고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서 꽤나 문제가 되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 이런 진짜 슬럼가가 있다는 게 놀라웠죠. 어디야 여기? 여기 혹시 그 남대문 시장 가려면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건너서부터 다 남대문 시장이에요. 이쪽 안에 가요? 건너 뒤로가 감사합니다. 교통경찰 아저씨가 알려줬는데
이 건물 뒤쪽이 바로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숭례문 수입상가라고 적혀있네요. 어쨌든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고 무려 612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지도가 적혀있고 남대문 시장. 화장실을 찾다가 지하로 내려왔는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여기 뭐 이런 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아 배고픈데 마침 여기 1998년에 오픈한 남대문 명문 호떡이네요. 이걸 하나 먹어보자. 일단 호떡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주문한 호떡이 나왔고, 와, 엄청 두툼한데? 호떡이? 아 뜨거. 바삭해.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앉아서 호떡 좀 먹다가 꿀이 보인다. 드디어 꿀 있는 부분을 먹어봐야겠다. 와 너무 무거워. 2,000원짜리인데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곳에서 과거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갖고 있는 현금이 이제 2,500원인데 과연 이걸로 또 뭐를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뎅을 먹을 수 있겠네요. 오뎅 하나 주세요. 다 해주시네요. 일단 남대문 시장을 빠져나왔고 숭례문까지 가볼게요. 일단은 입구는 이렇게 엄청 거대하게 돼 있고, 와 멋있다. 여기가 문도 철로 돼 있네요. 철로. 와 이거 열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끝. 별건 없고 되게 멋있는 문이다.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불이 나가지고 다시 복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서울은 스마트폰 없어도 돌아다니기 매우 최적화돼 있다. 지하철, 버스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에도 지도 비슷하게 이제 역, 호선 이런 게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인프라는 최강입니다. 최강. 어딜 가든지 먹을 게 있고 돌아다니기 최고네요.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싼지 깨달았습니다.